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14일입니다. 이번 달도 한 2주 정도만 지나가면 이제 추석이죠. 벌써 1년이 지나갔죠. 보면은 항상 그런 식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연초에 늘 말씀드리죠. 작년보다는 금년에 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자. 작년보다는 금년에 배운 것이 하나라도 더 있자. 요런 식으로 후퇴보다는 정말 찔끔이라도 좋으니까 전진을 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후퇴보다는 전진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에 얼마나 지키고 살 것 같습니까? 거의 잘 안 지키고 살죠. 거의 대다수는 전진보다는 후퇴 쪽으로 이렇게, 그죠? 마치 우리가 그거 하듯이 윷놀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진할 때도 있지만 재수가 없으면 후퇴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찔끔찔끔이라도 좋으니까 앞을 향해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전진할지 후진할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는 전진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판단들을 늘 하시지만은 실제로 저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전진이 아니고 후퇴인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왜 후퇴하는 길로 갈까? 왜 다툼이 있는 쪽으로 갈까? 요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아요. 이거는 10대 후반부터 늘 이렇게 생각해 왔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나이 드니까 더 그래요, 더.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정치판의 행동들도 더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나 그 일당들을 보면은 자기는 옳다라고 했고 선택했던 어떤 삶 때문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렇게 갇히는 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도 나는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 그 정도밖에 사리 분별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많이 손가락질하고 했죠? 그렇죠. 최근에 지금 그 중소기업 벤처분과 그 장관도 똑같이 그 사람이 포항공대 교수를 할 때 수많은 어떤 이상한 역사관, 뉴라이트 역사관, 약간 친일사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그렇게 난척하고 몇 년을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은 왜 그게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안 그러란 법이 없죠.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러나 그 길이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거의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별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가? 그게 바로 자연법칙에서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연법칙이 뭔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려고 머리를 써봤자 되지도 않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거를 머리 쓰는 것보다는 자연법칙 되는 일을 속성으로 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 나가면 아무래도 쉽죠. 그걸 순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순조로운 방향. 우리가 이제 나사를 조일 때도 오른쪽으로 하면 조이고 왼쪽으로 하면 풀리는데 굳이 왼쪽으로 돌리면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있죠. 어떤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것은 경매를 통한 용기와 자신감을 본 사례. 이렇게 잠깐만요. 코치방에서 자꾸 문자가 띡뚝뚝뚝 하네요. 네. 자, 제목은 오늘 준비한 거는 경매를 통한 용기와 자신감을 본 사례라고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은 옛날 소금쟁이 때, 소금쟁이를 시작하는 게 벌써 3년 전인데, 그때는 모여있는 사람이 한 40명, 50명 돼 있어도 경매로 낙찰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나 둘이 있을까?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2년 반, 3년 전이죠. 그랬던 시절에, 지금도 인상적인 게 각자의 꿈을 좀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그 양숙 씨죠? 여러분들 팟빵을 매니아층은 다 아시는 임양숙 씨가, 순천에서 미용사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A4지에다가 막 글씨를 이렇게 막 써서 왔어요. 타이핑 안 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몇십억씩 부자의 꿈을 꾸지만 자기는 10억만 가지고도 목표 달성을 하고 싶다. 나는 3년 안에 재산 가치가 10억을만 달성한다면 좋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인지 소금쟁이 기간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옆에서 서서, 참 소박한 꿈을 꾼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여성분이고, 나이가 드신 입장에서, 이제 딱 정말 발표하는데도 약간의 떨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경매라는 걸 이렇게 잘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용두삼이라 그러죠? 머리는 용인데, 꼬랑지가 이제 뱀이 돼버리는, 이제, 시작할 때는 좋은데, 하다 보면은 그냥 스리슬쩍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인데, 부자들은 의지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난뱅이들은 의지력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세워놓으면은 그 말을 지켜지는 법이 별로 없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소금쟁이 때 강의 한번 듣는 거가 자기들의 어떤 소원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1년인가 안에 첫 건을 낙찰받고, 제가 그때 광주지사장의 BT였기 때문에, 리포트를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꼼꼼하고 빽빽하게 써서 가지고 오는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번 훑어봐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거가, 그리고, 또 소금쟁이 때 오면 항상 저 옆에서, 궁금한 거를 계속 녹음기를 켜놓고 물어보고, 이랬던 그런 분이신데, 한 1년 지나니까 순수한 어떤 그 눈빛에서, 이제는 한 건, 두 건, 세 건 해나가고, 명도도 해나가면서 어떤 경매 철학을 갖기 시작하더라. 예. 그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이, 상당수, 정말 극소수 빼놓고는 남편이 돈을 이렇게 착착 벌어다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경매라는 걸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력이 되게 이제 강한 상태에서 경매에 들어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남성분들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후퇴를 하다가 탈출구를 찾으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력보다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니까 포기하는 빈도수가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뭐를 잘 안 움직이지만은 한번 움직일 때 그 상황이 경매로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에서 뭐 어떤 강한 어떤 어떤 의지력이 좀 상대적으로 있는 편에 속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BT나 스파레주를 가르쳐 보면은 통상 그렇더라. 통상.
물론 예외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기본적인 전제인데, 또 그걸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3년쯤 되니까 이제는 소금쟁이들의 거의 90%가 이제 한두 건, 서너 건씩 이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강의를 어정쩡한 건 강의를 해줘도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 그래서, 이제 소금쟁이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바꾸려고 이번 주에 이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소금쟁이에서 매달 다른 외부 강사를 부를지에 대한 논의.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경매에 어느 정도의 실력가가 되어 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벌써 두세 배 이상은 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도 좀 묻어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건물주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느낌?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은 아니죠. 서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학원의 최고의 과정을 가도 그렇게 부동산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은 밖에서 보면 어떤 재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금쟁이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 높은 계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소금쟁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경매대를 만나가지고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경매를 통해서 용기와 자신감이 확 생겼다라는 어떤 강연한 어떤 인상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매달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었죠. 그냥 소금쟁이가 다수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의 나약함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뭐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스파레주의 7기를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도 미용사 분이시고 나이가 벌써 6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상가를 하나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시세조사 발표하고 의견 발표를 시킬 때는 너무 조용합니다. 목소리가 조용하고 어떤 목소리 자체에 어떤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고나 할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퉁소를 불거나 피리를 불면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나오지 거기에 이제 어떤 감정을 집어넣지 않는 형태의 어떤 조용한 마음, 하여간 좀 무덤덤한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이분이 상당히 자신감이 없구나. 그 다음에 첫날 컴퓨터를 너무 못하니까 타이핑도 잘 못 치시고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특히 이번 기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젊은 이제 남자애들, 이제 컴퓨터를 좀 잘하는 분들을 각 그룹에, 각 조마다 한 분씩 붙였어요. 그래도 뭐 썩 그렇게 잘 이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분인데, 일단 스파레주 7기를 졸업하고 나서는, 몇 분 정도는 리포트가 오고 몇 분은 그냥 리포트 안 오고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리포트가 오셔가지고 이제 받은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낙찰 받아서 하신 분들도 있고, 낙찰 받고 나서 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밴드에 공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리포트를 통해서, 응찰을 받다가 미역국을 먹은 사례도 있죠.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미역국을 먹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이 물건은 본인에게 안 맞는 것이다. 왜 안 맞는 것입니까? 예, 2차 저차하는 원인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안 맞아도, 본인이 고른 거고, 본인이 시세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해오고, 제가 이제 리포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화법을 연습시키는 것은 그게 공부기 때문에 이제 백업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더라도 얻은 게 있고 본인 입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떤 걸로 조사를 막거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왜 물건을 초기부터 자기의 자본의 규모와 성향에 맞춰서 물건을 선정하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그때 설명해 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형태, 지피지기가 된 연후에 물건을 고른다면은 골라서 선택하는 시간에 시행착오가 좀 덜 생긴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맞춤형 옷을 입는다. 우리가 이제 옷을 사러 갔을 때 골라놓으면 커가지고 꼭 줄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어서 이게 나한테 맞겠지 해놓으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딱 고르면 자기 몸에 맞는 걸 고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눈이라는 게 키워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아는 거지. 자기가 그 소화할 수 있는 먹이가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이제 아직은 경매 초보 때는 잘 모르고 시세 조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거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배운 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요거 되게 중요한 멘트고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든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 중에도 항상 보면은 너무 소심해서 저는 좀 걱정이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세조사 리포트가 왔을 때도 보면은 그냥 그 허점투성인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입었어. 근데 옷을 입었는데 옷이 전부 다 구멍이 빵꾸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르는 상태. 이걸 허점투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단연간 이 스파레주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처음에는 좀 조바심이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가르친 내용인데 왜 이거를 즉시 반영하지 못할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그때 정말 쉬지도 않고 하루에 화장실 2번, 3번 가면서 가르친 건데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어떤 조바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해서 갖고 오면 조언을 계속 해주면 되고 그 조언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겠지. 이 정도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좀 버렸다고 해야 되나? 내려앉았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한결 좀 편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그 리포트가 오면 항상 허점투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포트, 다시 리포트, 지적 하다가 이제 입찰이 돼서 입찰 하루 전날에 이제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준수죠. 준수한테 케어를 해봐라. 왜냐면 옥션 랜민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남정우 씨를 케어를 했고 최근에 또 남정우 씨가 이제 낙찰받은 물건에 새가 찼다라고 하면서 부패 이용권을 줘서 또 갔다 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네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조언을 한번 해드려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당일날 했는데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퇴근할 때 평상시에 막 10시, 11시에도 한 10분, 15분씩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날은 제가 퇴근하면서 또, 축하한다. 그때 느낌은 어떠냐, 등등등을 이제 진단을 좀 했어요. 그러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었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4, 5일인가 3, 4일 지났나요? 그랬더니 문자가 이제 하나 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진이 맞아. 2번째 왔구나. 처음에는 이제 문자가 와서 통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걸 낙찰 받은 상가에 이제 막 가신 거예요.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기사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전기공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낙찰도 받았고, 끝나 있는 물건인데, 집주인이든 누구든지는 모르지만 와서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공사는 아닌 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동산 1층에 있는 그 건물에 1층 부동산이 있대요. 가서 물었더니, 아이고, 이 물건을 왜 받으셨냐고, 그러면서 그 물건에 받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안 하셔야 되는데 어쩐데 이런 어떤 작업의 냄새를 풍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미 낙찰받아가지고 끝나 있는 물건을 어떤 놈이 전기공사를 왜 넣겠어요? 이거 가짜 유치권 주장하려고 들어오는 거가 100%죠. 근데 그 모습이 또 운이 좋아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는 요거를 그 동네에서는 다 집주인이 다시 찾아가는 물건으로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던 물건이었는데 느닷없이 한 번 유찰된 상태에서 이분이 들어와 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낙찰을. 그러니까 미처 유치권으로 모양을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뒤늦게 유치권을 생사하려고 공사를 한척하고 사람을 집어넣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대화를 주고받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 모든 거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녹음하라고 저는 이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녹음을 딱 해놨어요. 이건 100% 허위의 유치권을 조작하기 위한 어떤 사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전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요거는 요 증거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자신감이 그때도 많이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PT나 스파레즈 할 때 보면은 평이한건에서는 긴장감을 좀 더 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백업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 마지막에 조언자, 실수를 하게끔 놔주지는 않는다는 뭐 그 정도의 안락감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점점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때도 저는 이제 별 무덤덤하게 조언만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다가 한 그 뒤에 한 또 4, 5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진을 한 2장 찍었는데 벽에 유치권 행사 중에서 프랭카드를 싹 붙여놓은 거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또 통화를 했더니, 2번째 갔더니 그걸 이제 써붙여 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찰받은 게 305호인데, 304호랑 이제 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05호의 문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벽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304호와 305호의 경계를 정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304호에는 사람이 입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유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305 아니 이거는 없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라고 이 한마디를 강하게 치니까 그쪽에서는 하는 말이 원래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305는 이미 늦었고 사모님이 받으셨으니까 유치권 주장을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닌 걸 아는 사람한테 주장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 문답하는 거를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목소리에서 어찌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그 유치권 주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지가 뭐 하면은 나도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라는 형태의 유사한 어떤 멘트를 뱉는 거를 제가 직접 듣다 보니까 이분이 벌써 자신감과 용기가 얻어진 상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이 정도로 정말로 공부할 때 한 달 전만 해도 순댕이과였던 분이 한 건을 하면서 또 그것도 허위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꿀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소금쟁이 때의 어떤 변화가 어떤 완만한 변화였다면 여기는 한 달 사이에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제가 본 거라서 더 인상에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어느 정도로 이제 제가 좀 놀란 게 정말 급격한 차이가 좀 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유치권 주장한 애들도 여기서 뭐 혹시 경매를 좀 많이 하신가 봐요. 뭐 이렇게 하신 분인가 봐요. 라는 어떤 형태 그런 말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요소가 그 당시에 저가 바라봤을 때 초보 같고 순댕이 같고 이렇게 말도 너무 조용조용하고 목소리에 의지가 안 담겨 있던 분을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럼 낙찰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나? 근데 이 물건은 그다지 큰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뭐 1억, 2억을 바로 벌어버리는 그런 물건이면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입장이고, 그죠? 그러면 큰 이익을 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래도 수익률은 한 20-3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500만원 이짝 저짝만 투자되는 것이고 한 달에 한 20에서 30 사이를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가 되기도 하겠구나. 하여간 제가 이거는 이제 준수과 관여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그 정도의 수익 가지고 이렇게 없던 용기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고 무엇이 이분을 바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매의 실전 과정이 어느 부분이 이분을 이렇게 바꿨을까. 하여간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어떤 용기와 어떤 성격의 변화는 경매를 통해서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죠? 경매의 어떤 부분이 변화를 줬을까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매 공부를 하면서 단지 경매는 돈만 버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즉 자기의 어떤 어리숙함, 미숙함과 현실과의 연결해주는 다리는 뭡니까? 의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경매의 어떤 훈련을 일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런 형태의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지금도 보면은 소금쟁이 초창기에는 모든 소금쟁이들의 눈빛이 정말로 순댕이였는데 요즘에는 순댕이 눈빛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다. 그죠? 우리 경매 코치들도 스파레주 나오고 코치 된지 실제로 엊그제 따져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이 안 되던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년만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진짜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공부를 분명히 했음에도 안 바뀌면 원인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은 현실과 자기의 현재 상태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의지다.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반복적 훈련으로 여러분이 바뀐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매를 통해서 돈도 벌었던 사례지만 용기와 자신감을 제가 본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낙찰받은 스파레주 7기생에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직접 느낄 정도고 느끼기만 하고 제가 입을 닫은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확 바뀌신 것 같네요 라고 제가 직접 놀라워서 이 얘기를 또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팟빵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자, 경매는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용기와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실증하는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